자, 이번 단어는 이제 경우의 수 단원이 되겠고요. 처음 하는 내용은 아니죠. 중학교 때 한번 나왔던 내용인데, 주사위를 던지는 것 같이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을 이제 시행이라고 하고, 동일한 조건에서 반복될 수 있는 시행의 결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진다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주사위의 눈이 2가 나왔다라고 하는 이런 사건이라고 하죠. 그 결과값을. 그다음에 인제 사건이 일어나는 모든 결과물의 개수, 그러니까 주사위를 던진다라고 했을 때 지금 여기에 나올 수 있는 눈은 1 부터 이제 6 까지의 값들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러한 가짓수를 이제 경우의 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우의 수를 얘기해라 그러면 6 개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전체 가짓수하고 인제 경우의 수하고 항상 같을까?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똑같은 상황이라고 해도 어떤 조건이냐에 따라서 인제 경우의 수는 인제 다를 수가 있는데, 빨간색 공 2 개가 있다고 이제 칩시다. 빨간색 공이 인제 이런 식으로 2 개가 있고, 다음에 파란색 공이 또 이렇게 1 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공 1 개를 고를 때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라고 했을 때는 공이 이렇게 3 개가 있는데 이 3개 중에서 인제 1 개를 고를 거예요. 그러면 그 나오는 결과는 빨간색이거나 아니면 파란색 공이 나올 수밖에 없죠. 이때 나올 수 있는 가짓수는 빨간색 혹은 파란색 이렇게 두 가지이기 때문에 경우의 수는 이제 두 가지가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공을 두 개를 골라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 보면 빨간색 두 개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이번에는 빨간색 하나 하고 파란색 하나가 나올 수도 있고, 해서 이렇게 두 가지 상황이 있는 것처럼 이제 볼 수도 있는데, 이번에는 여기에다가 순서를 만약에 고려한다고 생각을 해 보죠. 순서를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은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때 파란색이 먼저 나오고 빨간색이 나중에 나오는 이런 경우하고, 이 두 가지의 경우를 놓고 보면은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순서를 고려했을 때는 이렇게 총 3 가지의 경우의 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공이 이렇게 3 개가 있는 상황에서 지금 뭐 이런 경우 그리고 순서를 고려하는 경우, 이 모든 경우들에 대해서 경우의 수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인제 학생들이 경우의 수 단원을 쪼끔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는데, 대수나 방정식 단원들에서는 이제 공식을 이용하면 대부분 답이 나오죠. 그러니까 사실 계산만 정확하게 하면 어 어렵지 않게 인제 답을 구할 수가 있는데, 경우의 수는 주어진 상황을 이해해야 되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모든 경우를 빠짐없이 그리고 중복되지 않게, 이 두 가지가 중요하죠. 인제 빼트려서도 안 되고 그리고 센 거를 또 세지 않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인제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어떤 정형화된 그런 패턴의 유형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문제를 많이 풀면 대부분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그젬플 문제 한번 풀어보죠.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지는데 다음이 일어나는 사건의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라고 되어 있죠. 주사위의 눈은 1 부터
6 가지의 인제 눈이 있다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약속을 하고요. 나오는 눈의 수가 "3 보다 작아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3 보다 작은 것은 1 하고 2 밖에 없죠. 따라서 이때 경우의 수는 가지수의 개수를 가지의 개수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2 개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나오는 눈의 수가 인제 소수라고 했을 때, 참고로 인제 1 같은 경우는 소수가 아닙니다. 그다음에 2 하고 3, 4도 아니죠. 5, 6도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3 가지의 경우의 수가 가능하죠. 그래서 경우의 수는 이렇게 3 이라고 구해 줄 수가 있는 거죠. 자, 경우의 수에서 인제 가장 기본 법칙 중에 하나인 합의 법칙인데, 어떤 매점에서 인제 과자 3 종류가 있고 아이스크림 4 종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간식을 하나만 선택한다고 가정을 해 보죠. 그렇기 때문에 과자 중에서 고를 수 있는 경우의 수가 3 가지가 될 거고, 그다음에 아이스크림 경우의 수가 4 가지가 나옵니다. 근데 과자나 아이스크림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 경우의 수는 이것 중에서 고르거나 또는 이것 중에서 고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7 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말을 뭐 이렇게 어렵게 해 놨는데,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사건 A,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각각 얘라고 하면,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은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이게 또는이 포인트예요. 그래서 문제 속에서 혹은 어떤 상황 속에서 이 또는이라고 해석되는 그런 문구가 등장을 하면은 A 사건 또는 이제 B 사건이 일어난다 했을 때 경우의 수는 더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또는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다, 그러면은 덧셈으로 해결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조금 수월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인제 무작정 덧셈만 하면 되느냐, 또 그건 아닌데,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갖는가? 주사위 한 개를 던질 때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 짝수의 눈이 나오거나 인제 뭐뭐 하거나 인제 오하의 그 상황이 인제 포함이 되어 있죠. 아니면은 인제 6의 약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의 수를 한번 보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짝수의 눈이 나오는 것을 사건 A라고 하고, 6의 약수의 눈이 나오는 것을 사건 B라고 했을 때, 사건 A의 가능한 경우들은 2 하고 4 하고 6이 있죠. 그다음에 사건 B 같은 경우는 6의 약수니까 1, 2, 3, 6 이렇게 있을 거예요. 이때 경우의 수를 보게 되면은 3 가지가 나오고, 여기 같은 경우는 4 가지가 나오는데, 여기에 또는이라고 하는 상황이 있으니까 합의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둘이 더해서 7 이구나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여기에 2가 나오는 상황을 보게 되면 A라고 하는 사건도 만족하고 B라고 하는 사건도 만족하는, 그러니까 즉 두 사건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이런 것들은 중복해서 세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 세지 않는다는 거죠. 따라서 정확하게 인제 식을 쓰면은 A의 경우의 수는 3 가지고 B의 경우의 수는 4 가지인데, 그런데 A하고 B의
동시에 만족시키는, 그러니까 A의 조건도 만족시키고 B의 조건도 만족시키는 사건이 있어서 그 사건의 경우의 수를 중복하지 않기 때문에 한 번은 빼서 이렇게 경우의 수를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정정하겠습니다. 여기가 틀렸죠. 왜냐면은 6도 겹치죠. 그래서 여기가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구해 줘야 되겠죠. 자, 이그젠플 문제를 볼게요. 상자 속에 1 부터 30 까지의 수가 인제 적혀져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제 1 부터 30 까지의 숫자들이 있고, 이 상자에서 인제 한 개의 공을 꺼내는데 공에 적힌 수가 3의 배수 또는 4의 배수라고 되어 있죠. 3의 배수들을 보면 자, 이렇게 있는데 이때 숫자 세기를 이렇게 하면 됩니다. 얘가 3 곱하기 1 이고 3 곱하기 2 고 3 곱하기 10 이죠. 가만 보시면은 여기가 1 개, 2개 해서 10 개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4의 배수 역시 인제 같은 방식으로 보게 되면, 자, 여기까지 봤을 때 여기가 4 곱하기 1 이죠. 4 곱하기 2, 4 곱하기 7 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인제 7 개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때 두 가지의 경우를 모두 만족시키는, 즉 3과 4의 공통된 배수 10 이겠죠. 공배수 12의 배수를 보게 되면 30 이하에 12의 배수가 인제 2 개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경우의 수는 10 개와 7개 중에서 겹치는 2 개를 빼준 15 개가 정답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으로는 인제 경우의 수에서 또 중요한 이제 고배 법칙인데, 마찬가지로 인제 어떤 간식 코너에 과자 3 개하고 이제 아이스크림 4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과자하고 아이스크림을 각각 한 종류씩 선택하는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 보죠. 표현의 편의를 위해서 과자를 A1, A2, A3 이라고 하고 아이스크림을 B1, B2,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번 해 보죠. 그러면은 이제 과자를 1개 고르고, 뭐 3개 중에 뭐 이거 하나를 골랐다고 치고 1번 과자를 고르고 나서 아이스크림을 고를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총 4 가지가 또 존재하죠. 다음 그림에서 인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해서 총 4 가지의 경우가 가능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2번 과자와 3번 과자, 3번 과자니까 여기 3번 과자 이런 식으로 골랐을 때도 마찬가지로 인제 4 가지가 가능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4 가지, 여기서 4 가지, 여기서 4 가지.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인제 즉 4 개가 인제 3번 등장하죠. 그래서 총 12 가지의 경우의 수가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상황인데, 자, 지금 여기도 인제 뭐라고 복잡하게 써 놨는데 두 사건 A, B에 대해서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M이고 각각에 대한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이거일 때 A하고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이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각각에 대한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보통 문제에서는 과자를 고른다. 그리고 아이스크림을 고른다. 여기서 인제 중요한 포인트가 그리고죠. 그래서 어떤 상황이 혹은 문제에서 인제 그리고라고 하는 표현이 인제 들어간다면 과자를 고르고 나서 그리고 두 번째로 아이스크림을 고른다라고 하면 아까 앞에서 봤던 합의 법칙과는 다르게 과자를 고르는 경우의 수 곱하기 아이스크림을 고르는 경우의 수 해서 그리고는 곱셈으로 계산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어렵지 않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합의 법칙하고 곱의 법칙에서 인제 동시에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게 되는데 둘의 해석이 약간 다르다는 것을 인제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합의 법칙에서 사용되는 동시에는 그러니까 뭐 3의 배수도 나오고 4의 배수도 나오고 3의 배수이면서 동시에 4의 배수도 있는 그런 동시에를 뜻하는 거고 즉 같은 시각에 이런 두 가지의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뭐 그런 의미이고 고배 법칙에서 사용되는 동시에는 두 사건이 같은 시각에 일어난다기보다는 포인트죠. 인제 연속적으로 연이어 잇따라 일어난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맞습니다. 실제로 인제 국어 사전에 보면은 우리나라의 인제 동시성을 나타내는 이 동시에라는 단어에 이 두 가지 뜻을 같이 겸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제 문제 풀다 보면은 학생들이 "선생님 이거를 더해야 돼요? 곱해야 돼요?" 많이 헷갈리게 되는데 두 가지 사건의 미미한 이런 차이점을 미세한 차이점을 정확히 이해를 하고 가면 될 거고 곱사건에서 연속적으로 연이어 잇따라 그러니까 순서가 있다라는 거죠. 순서대로 사건이 발생할 때 이런 상황은 '아 곱사건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형도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하네요. 사건이 일어나는 모든 경우의 수를 이 숫자가 가지 숫자의 모양 형자 그림 도자라서 나뭇가지 모양의 그림 그 자체 단어입니다, 수형도가. 그래서 나뭇가지 모양의 그림으로 나타낸 것을 수형도라고 한다. 아까 앞에서 인제 설명하다가 보면 이런 그림이 하나 있었죠. 그래서 마치 생긴 게 인제 나뭇가지가 인제 이런 식으로 뻗쳐 나온 뭐 이런 그림 같아 보인다 해서 이러한 형태의 그림을 인제 수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우의 수를 셀 때 많이 사용하는 그림이기 때문에 문제를 풀다 보면 이제 수형도를 이용해서 경우의 수를 빠짐없이 구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으니까 이 그림을 이제 잘 그려야겠죠. 경우의 수를 구할 때 순서가 중요할까? 중요합니다. 상위 두 벌, 그다음에 하위 세 벌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죠. 그러면은 상의를 먼저 입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행동은 상의를 입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의를 고르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의를 고르는 겁니다. 그러면은 인제 상의를 고르는 경우의 수가 두 개고 하의를 고르는 수가 세 개예요. 그래서 이 상황을 보시게 되면은 인제 1번 행동을 한다. 그리고라고 하는 상황으로 해석이 되죠. 이제 6 가지 이렇게 옵니다. 그런데 하의를 먼저 고른다라고 하면은 먼저 인제 하의를 골라요.
그리고 상위를 골라요. 그러면은 인제 여기는 3 곱하기 2가 돼서 이제 결국 6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경우의 수의 최종 값을 보면 이건 둘이 서로 같습니다. 경우의 수는 결과물의 개수이기 때문에 순서는 중요하지 않다. 따라서 위 상황과 같이 경우의 수를 구할 때 문제에 제시된 사건의 발생 순서에 집중하기보다는 구하고자 하는 결과물, 최종 결과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조합으로 인제 짜잔 해서 옷을 입고 나타난 최종 모습의 개수만 보고 경우의 수를 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는 고등학교 1 학년 때는 인제 뭐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또 그렇지만은 않아요. 인제 고등학교 2 학년 혹은 3 학년에 올라가서 확률과 통계를 배우게 되는데, 그때는 과정에 대한 경우의 수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과정에 대한 경우의 수도 서로 다르게 구분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항상 이제 문제를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그젬플 76 번. 연정이가 이제 3 개의 가방이 있고요. 6 개의 모자를 갖고 있는데, 연정이가 외출하기 위해서 가방과 모자를 각각 하나씩 선택하는 경우의 수. 지금 이 경우의 수는 인제 결과만 물어보고 있는 거죠. 최종적으로 그래서 어떤 모습으로 나갈 것인지. 과정에 대한 경우의 수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에 대한 경우의 수만 보면 가방을 고른다, 그리고 모자를 고른다의 상황이기 때문에 가방 3개 곱하기 모자 6개 해서 총 18 개의 결과물, 18 개의 경우의 수가 나온다라고 보면 되겠죠. 합의 법칙과 인제 곱의 법칙을 인제 활용하는 그런 문제인데, 이제 대표적으로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가 어떤 화폐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상황을 한번 설정을 해 보면은 1,000 원짜리 5 장을 갖고 있고, 그리고 5,000 원짜리 1 장을 갖고 있다고 치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총 10,000 원의 돈이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불하는 방법의 수는 어떻게 구하는지를 보게 되면, 1,000 원짜리를 1장 낼 수 있어요. 그리고 1,000 원짜리를 2 장, 뭐 이런 식으로 보면 1,000 원짜리를 5 장까지 낼 수 있는 상황이 있고, 그다음에 5,000 원짜리를 1장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고 그렇죠. 자, 그렇게 되면 지금 안 내는 상황은 여기에 이런 식으로 한번 쓸 수가 있어요. 1,000 원짜리를 안 낸다를 인제 0 이라고 보죠. 5,000 원짜리도 마찬가지입니다. 5,000 원짜리를 안 내는 경우를 5,000 원짜리를 안 낸다는 의미로 곱하기 0. 자, 이런 식으로 보았을 때 지금 현재 여기에서는 1,000 원짜리만을 가지고 낼 수 있는 경우의 수는 6 가지가 존재합니다. 5,000 원짜리를 가지고 낼 수 있는 방법은 2 가지가 존재하죠. 그러면 지금 총 이러한 지폐를 갖고 있다라고 했을 때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은 6 가지, 그리고 2 가지 해서 총 12 가지의 방법이 존재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1,000 원짜리를 아예 안 내고 5,000 원짜리를 1장 내면 이런 상황으로 볼 수 있는 거고, 1,000 원짜리를 1장 내고 5,000 원짜리도 1장 내면 이런 경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5,000원짜리를 지불하는 상황을 보죠. 5,000원을 지불하는 상황이라고 보면 1,000원짜리 5장에 5,000원 안 쓰는 이런 상황으로 볼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1,000원짜리를 아예 안 내고 5,000원짜리 한 장만 내서 이렇게도 5,000원을 지불할 수가 있죠. 10,000원을 지불하는 상황이라고 보죠. 10,000원은 지폐 다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요렇게, 요렇게 가지고 있는 지폐를 다 사용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불하는 방법의 수는 다음과 같이 이제 0 포함해서 가지고 있는 지폐의 개수, 그러니까 지폐의 개수보다 실제로 하나가 더 많아지죠. 이제 이 0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5,000원 한 장이 있다.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2개 나오는 이유도 내지 않는다, 한 장 낸다. 이제 이렇기 때문에 각각의 지폐 단위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이렇게 구해서 그 경우의 수를 이렇게 곱해 주면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인제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 이거는 쪼끔 상황이 다르죠. 금액의 수라고 했을 때 낼 수 있는 가장 작은 단위에서부터 낼 수 있는 가장 큰 단위의 액수를 모두 다 적으면 돼요. 어 아예 돈을 내지 않는다가 0 원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죠. 그리고 주어진 이런 지폐들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액수들을 다 쓸 수가 있는데, 1,000원 표현할 수 있죠. 그다음에 2,000원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3,000원, 4,000원, 5,000원 모두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10,000원까지 표현이 가능하죠. 여기에서 인제 지켜볼 만한 게 인제 이 5,000원이라고 하는 요소가 1,000원짜리 5장으로도 만들 수 있고 5,000원짜리 한 장으로도 만들 수 있는데, 2번 세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5,000원이라고 하는 액수는 한 번 등장하는 겁니다. 지불할 수 있는 인제 금액의 수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보게 되면은 인제 가장 작은 단위에서부터 가장 큰 단위의 모든 표현 가능한 이런 액수들을 써서 보게 되면 11 가지의 경우의 수가 등장을 하죠. 따라서 이때는 인제 모두 다 인제 적어 보는 그런 식으로 인제 지불 금액을 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번에는 인제 색칠하는 방법의 수인데, 인제 어떤 그림을 하나 그려 보죠. 모든 영역을 서로 다른 색으로 칠한다. 예를 들면은 이렇게 생긴 어떤 영역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를 A, B, C라고 한번 보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 색깔 3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지금 빨간색, 그다음에 초록색, 그다음에 파란색. 이 3 가지의 색깔이 있다라고 했을 때 지금 이 A라고 하는 영역에 이 셋 중에 하나의 색깔이 들어오죠. 그래서 경우의 수가 3 가지. 그다음에 인제 B에는 서로 다른 색깔을 칠해야 되기 때문에 남아 있는 색이, 예를 들어서 빨간색이 이렇게 왔다라고 하면 남아 있는 색은 이렇게 2 가지가 남아 있겠죠. 2 가지 중에 얘가 왔다라고 하면 마지막은 1 가지가 남아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인제 경우의 수를 써 보게 되면은 3 곱하기 2 곱하기 1, 어 이런 연산을 인제 순열이라고 하죠. 다음 단원에 인제 3 팩토리얼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것들을 배우게 되는데, 이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두 번째, 같은 색을 중복해서 사용해도 좋으나 인접한 영역은 서로 다른 색으로 칠한다라고 보게 되면, 똑같은 상황에서 처음에 인제 이 A라고 하는 영역에 이 셋 중에 하나의 색깔을 선택을 해서 인제 넣어요. 그럼 3 가지의 경우의 수가 가능하겠죠. B도 인접한 영역은 서로 달라야 되기 때문에 초록색이나 혹은 파란색 둘 중에 하나를 골라서 2 가지의 경우의 수가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지금 현재 여기가 초록색이죠, B가. C 같은 경우는 앞에서 썼던 색을 또 써도 됩니다. 그러니까 빨간색이거나 아니면 파란색 둘 중에 하나를 이렇게 사용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인제 여기에 경우의 수가 2개, 즉 경우의 수를 써 보게 되면 쪼끔 달라지죠. 3 곱하기 2 곱하기 2 해서 계산을 하면 이제 12 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6 이었죠. 인접하지 않는 영역이 쌍으로 존재하는 상황은 이런 상황이에요,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가 순서대로 뭐 A, B, C, D 뭐 이런 상황이라고 보죠. A하고 C 같은 경우는 서로 인접한 영역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B하고 D 역시도 인접한 상황이 아니죠. 이런 경우는 인제 인접하지 않은 영역끼리 같은 색을 사용해도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인접한 영역끼리 같은 색일 때와 같은 색이지 않을 때로 이제 구분을 해서 경우의 수를 써 줘야 된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은 A하고 C가 같은 색이 아닐 수도 있고 B하고 D가 같은 색이 아닐 수도 있겠죠. 그런데 A하고 C는 같은 색일 수도 있고 B하고 D는 같은 색이 아닐 수도 있고, 세 번째, A하고 C가 같은 색이 아닌데 이번에는 B하고 D가 같은 색일 수도 있고, 네 번째, A하고 C하고 같은 색이고 B하고 D하고 같은 색이고 이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상황 설정을 어떻게 할 거냐면은 지금 여기에는 네 가지 색이 칠해질 수 있다. 라는 상황을 이렇게 한번 보죠. 자, 그러면은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게 되면 지금 A하고 C하고 다르고 B하고 D하고 다르다라는 거는 이 네 개의 영역이 모두 다른 색깔로 칠해져야 된다라는 걸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경우는 뭐 이렇게 계산이 될 겁니다. A하고 C하고 같은 색을 칠한다라고 하는 상황을 보게 되면 지금 이 상황은 실제로 C를 제외하고 A와 B와 D만 색칠하는 걸로 보면 되는데, 이때 B하고 D는 서로 달라야 돼요. 그렇게 되면 경우의 수는 A에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4 가지, B에 칠할 수 있는 경우가 3 가지, 여기에다 쓰죠. 인제 이게 A, 이게 B입니다. 그런데 인제 D는, 여기 있는 D는 B하고도 달라야 되고 A하고도 달라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D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는 2 가지, 이제 이런 식으로 들어온다라는 거죠. C는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A하고 C는 서로 같은 색이다라고 약속을 했으니까. 이 밑에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똑같죠. 4, 3, 2가 될 거고요. A하고 C하고 같고 B하고 D하고 같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얘네 둘 없고 A하고 B만 있다, 이런 상황으로 봐서 A에 칠할 거 4개, B에 칠할 거 3개, 이런 식의 경우의 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그젬플 77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5가지 영역에 5가지 색을 색칠을 하려고 하는데 같은 색을 또 써도 된다라고 조건을 주고 있습니다. 같은 색을 사용해도 된다라고 하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인접한 지역에는 서로 다른 색으로 칠한다. 인접한 지역이 가장 많은 데를 찾습니다. A 같은 경우에 이제 얘네들 4개하고 전부 다 인접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 기준으로부터 이제 시작을 하죠, 경우의 수가. 그래서 A에 칠할 수 있는 선택 가능한 색깔은 5가지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B로 넘어오죠. B로 넘어오게 되면은
A하고는 서로 다른 색이어야 되기 때문에 경우의 수가 4 가지로 줄어듭니다. 그다음에 C로 넘어가죠. C로 넘어갔을 때 C의 경우의 수는 A와도 달라야 되고 B랑도 달라야 돼서 3 가지가 될 거고요. D로 넘어가죠. D로 넘어갔을 때는 D가 색칠하려고 보게 되면 A가 뭔가 어떤 색으로 칠해져 있고 C도 어떤 색으로 이렇게 칠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B하고 D는 굳이 상관없거든요. 얘네 둘은 지금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D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A의 색깔만 아니면 되고 C의 색깔만 아니면 돼요. 따라서 남아있는 경우의 수는 3 가지가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2로 넘어왔을 때도 마찬가지로 2를 색칠하려고 보면 A하고 D하고의 색깔만 다르면 되기 때문에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경우의 수가 3 가지가 될 겁니다. 최종적으로 답을 내게 되면 이제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3이 이렇게 3번 곱해져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 풀다 보면은 인제 자기 것을 아닌 것을 가져가는 경우의 수.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람 3 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 3 명을 A, B, C라고 하고 얘네들은 자기 모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문자로 A, B, C라고 했을 때 이렇게 연결되면은 자기 자신의 모자를 이렇게 가져간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자기 게 아닌 다른 사람의 모자를 선택을 하는 경우의 수를 인제 주고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하는 상황이 있는데 교란 수열이라고 불리는데요. 이거는 교과 과정에 나오는 단어는 아닙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인제 어떤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지 원래는 이제 수형도를 그려서 문제를 해결합니다. A 입장에서 보면 가져갈 수 있는 게 B 아니면 C예요. 그래서 여기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B 아니면 C가 이렇게 올 거고 그래서 A가 만약에 인제 B를 가져갔다 해서 이쪽 경로로 갔다라고 하면 대문자 B하고 C는 이제 여기에 인제 남아 있는 문자가 이제 A하고 C가 남아 있죠. 그러면 C가 인제 이렇게 와 버리면 자기 자신 걸 가져가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반드시 C가 일로 오고 A가 일로 가는 이런 경우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반대로는 A하고 B가 남아 있는데 여기 A가 오고 B가 온다. 이런 경우의 수로 이해했을 때 자, 이런 식으로 해서 2 가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경우의 수는 2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밑에 있는 이거는 인제 수용도를 설명한 그림인데 이거는 그렇게 복잡해 보이지만 이것까진 필요 없더라도 간단하게 인제 이 정도는 만들어 낼 수 있죠. 근데 상황이 인제 좀 개수가 커지면은 쪼끔 개수가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4 명이 있고 각각의 모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모자를 가져가는 경우의 수를 이제 수형도로 그려 보면 다음과 같아요. 그래서 총 여기 9 가지가 나온다라고 인제 구해 놨죠. 그다음에 5 개로 늘어나게 되면 인제 상황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44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고등학교 2 학년 때 수열이라고 하는 것들을 배우게 되는데 여기는 수열을 배우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교과 과정에 나오는 내용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쪼끔 심도 있게 공부하기 원하는 친구들은 지금 이 화면을 일시 정지해 놓고 이해하려고 한번 노력을 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이해 못 해도 상관없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는 데는 그렇게 큰 지장은 없으니까.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서로 모자 바꿔 쓰기 할 때 지금 이 상황 자체를 외우시면 좋습니다. 서로 다른 3 명이 인제 자기
것이 아닌 것을 가져가는 경우의 수는 2 개다. 서로 다른 4 명이 자기 것이 아닌 것을 가져가는 것은 9 개다. 해서 매번마다 문제를 수영도를 풀면서 하기에는 쪼끔 빡세기 때문에 이 2 가지의 경우를 외우시고 대부분 3개 아니면은 4 개에서 끝냅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인제 쪼끔 선생님이 인제 '애 좀 먹이겠다.' 하는 상황이면 5 가지 상황은 거의 나오진 않는데 얘는 44 개가 있구나. 계산되는 식은 이렇습니다. 4 곱하기 앞에서 나왔던 저 이전 과정 2 가지를 이렇게 더해 줘서 구하는 건데 그냥 '그렇구나.'라고 이해하고 넘어가죠. 자, 첫 번째 인제 기본 예제 24-1 번 한 개의 주사위를 2번 던질 때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눈이 1 이고 두 번째 나오는 눈이 2일 때 이 경우하고 그다음에 첫 번째 나오는 눈이 2고 두 번째 나오는 눈이 1 이라고 했을 때 현재 이 경우하고 이 경우는 지금 서로 다른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에 1이 나왔다 하고 첫 번째에 2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처럼 어떤 순서가 있거나 구분이 있는 이런 상황을 표기하는 이 기호를 인제 순서쌍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좌표 평면에서 x, y 점좌표 나타낼 때에도 이러한 기호를 쓰죠. 생각을 해 보시면은 x 좌표가 1, 2 다라고 하는 상황을 보게 되면은 한 이 정도의 점이 있을 거예요. 1, 2가. 그다음에 2, 1은 한 뭐 이쯤 있겠죠. 서로 다른 점이죠, 위치가. 점좌표도 서로 다르게 이해한 것처럼 경우의 수도 이런 식으로 인제 서로 다른 순서쌍을 가지면 다른 경우로 봐야 되겠죠. 이 기호를 이용해서 셈을 합니다. 순서쌍을 이용해서 인제 센다라는 거죠. 그래서 1번 문제 "두 눈의 수합이 4의 배수가 됐다."라고 했을 때 4의 배수가 되는 경우는 인제 뭐 1 더하기 3도 있고요. 2 더하기 2도 있고 3 더하기 1도 4로 인제 이렇게 서로 다르게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서상 쪼끔 이상하죠. 이거하고 이거를 서로 다른 것으로 봐야 되나? 왜 그러냐면은 인제 덧셈은 교환 법칙 때문에 이렇게 쓰나 이렇게 쓰나 똑같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렇게 쓰지 않고 첫 번째와 두 번째 나오는 눈의 순서를 이렇게 기호로 요렇게 나타낸다. 순서상으로 이렇게 나타낸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경우의 수는 3 가지가 나왔다라고 세면 됩니다. 4의 배수이기 때문에 인제 8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8의 경우의 수도 써 보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썼을 때 인제 실수가 없죠. 인제 아까 앞에서 인제 얘기했던 것처럼 경우의 수가 어려운 게 뭐냐 했을 때 빠지지 않고 겹치지 않는 것을 모두 세야 되는데 친구들이 인제 그 경우의 수를 빼먹어요. 빼먹지 않기 위한 방법이 뭐냐면 어떤 기준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씩 커지죠. 근데 여기서 인제 2, 3, 4, 5, 6 이런 식으로 어 순서상을 배열하게 되면은 이렇게 쓰는데도 빼먹으면은 인제 뭐 그거는 할 말이 없죠. 이렇게까지 썼고 개수 세는 것도 인제 어렵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인제 5 가지가 나와서 답을 인제 3 더하기 5로 가져가야 되는데 인제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은 여기하고 여기에서 겹치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되는데 겹칠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예 결과값이 다르죠. 이제 이 위에 있는 경우들은 4가 되는 경우를 썼던 거고 이 밑에 있는 경우들은 8이 되는 경우를 썼기 때문에 서로 겹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답을 씁니다."라고 했을 때는 3 더하기 5 에서 8 가지의
경우의 수가 되겠죠. 그런데 인제 조심해야 되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뭐가 더 있냐면은 4의 배수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자 이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까지 더 추가해서 9 가지가 인제 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제 이게 어려운 거죠. 인제 다 센 줄 알고 마감을 하려고 봤더니 인제 놓친 경우의 수가 있었다라고 했을 때 처음부터 이렇게 하나하나씩 인제 작은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좋아요. 처음부터 문제를 풀 때 "두 눈의 수의 합이 4의 배수가 된다. 주사위를 던진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주사위가 나올 수 있는 수의 범위를 보게 되면 1 부터 6 까지의 범위가 2 개가 나오죠. 그럼 이 경우에서 최소값을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제일 작은 최소값은 1 더하기 1 이죠. 그다음에 최대값을 한번 생각을 합니다. 최대값은 6 더하기 6 이죠. 그리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 부터 12 까지의 수들이 결과값으로 나오는데 근데 '그중에 4의 배수는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4 하고 8 하고 12가 있겠네라고 해서 크게 결과가 4일 때, 8일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12일 때 이제 이런 식으로 큰 경우를 먼저 잡은 다음에 작은 브랜치들 그러니까 작은 가지들을 인제 큰 줄기를 하나 잡고 거기에 해당하는 세부 가지들을 이런 식으로 세는 것을 인제 추천을 하죠. 이제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방정식 단원에서는 그냥 계산만 잘하면 되는데 경우의 수는 이런 식으로 인제 브랜치 그림을 이렇게 잘 못 그리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인제 이거를 인제 구조화라고 하는데 경우의 수를 이렇게 구조화하지 못하면은 이제 많이 어렵죠. 그리고 많이 틀리고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를 보죠. 두 번째 문제를 보게 되면 두 눈의 수의 합이 2의 배수이거나 3의 배수이다. 인제 아까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최소값은 2가 되죠. 인제 주사위 2번 던진 상황에서. 최대값은 12 이고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수의 범위에서 그 결과 두 눈의 수의 합의 결과가 인제 2의 배수이거나 3의 배수인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의 배수가 되는 거는 2, 4, 6, 8, 10, 12가 되는데 3의 배수가 인제 그 중간중간에 껴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여기에 3 하나 껴들어오고 6은 또 쓰면 안 되죠. 그다음에 여기에 9가 껴들어오고 12도 또 쓰면 안 되죠.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인제 정리를 해 보면은 그 결과가 2, 3, 4, 6, 8, 9, 10, 12가 되는 이런 경우들을 인제 구해 줘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인제 여기에서 인제 경우의 수를 어떻게 구합니까 했을 때는 아까 순서상 다 썼던 것처럼 이렇게 씁니다. 인제 가장 작은 거는 뭐 금방 쓸 수 있죠. 10 만드는 것도 인제 몇 개 없습니다. 3 만드는 것도 몇 개 없고 3 만드는 거는 1, 2 밖에 없네요. 2, 1 밖에 없죠. 그다음에 4 만드는 거는 1, 3, 2, 2, 3, 1. 이제 이렇게 쭉 쓰다 보면 인제 느끼는 거지만 여기는 1, 여기는 1, 2 그다음에 여기는 1, 2, 3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인제 1 부터 쭉 가서 5 까지 가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쉽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1이 올 수가 없죠. 1 부터 1 더하기 6이 더 이상 인제 8을 못 만들기 때문에 2 부터 갈 거예요. 그리고 6
6으로 끝나겠구나.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3에 3에 6이죠. 갈 거고요. 그다음에 6에 3으로 끝날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는 뒤에 나올 수 있는 최대값이 인제 6이기 때문에 4에 6이 제일 처음이고 6에 4로 이렇게 끝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인제 어떤 질서와 패턴이 있게 정렬을 해 보면은 개수 세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보시면은 인제 여기 하나, 그다음에 2개, 그다음에 1 부터 3 까지 해서 3 개, 1 부터 5 까지 해서 5 개, 2 부터 6 까지 하니까 5 개, 3 부터 6 까지 하면은 3 개, 3, 4, 3, 4, 5, 6 4 개네요. 4 개. 그다음 4 부터 6 까지 하니까 3 개, 그다음에 6 하나. 네, 이런 식으로 경우의 수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 경우의 수들을 모두 더해 준 값이 인제 답이겠죠. 자, 다음과 같은 방정식이 있고 이것을 만족시키는 인제 자연수의 순서쌍의 개수를 인제 구하는 건데, 지금 개수가 가장 큰 Z를 중심으로 세는 것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은 숫자가 몇 개 없거든요. 3Z라고 하는 값이 10을 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Z로 가능한 값은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Z의 값이 1일 때, Z가 2일 때, Z가 3일 때로 이렇게 경우를 나눠서 각각에 대한 경우를 인제 보죠. 자, 이렇게 되면은 x 더하기 2y의 값이 이제 7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고, 여기는 4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고, 여기는 1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되겠죠. 그러면은 인제 단박에 이 경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제 왜냐하면은 여기에 최소값이 1인데 그러려면 여기가 0이 돼야 되거든요. 이제 x, y, z가 모두 자연수여야 되기 때문에 0은 자연수일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서는 경우의 수가 없습니다. 0 개. 그다음 여기도 보죠. 여기 같은 경우는 순서쌍을 한번 써 보게 되면 여기 1일 때 올 수 있는 수가 2분의 3 인데 이건 분수라서 안 되고요. 2일 때 여기가 1 가능하겠네요. 3도 안 되죠. 4도 안 되고요. 그래서 경우의 수는 이거 하나 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1 개. 그리고 눈치챘듯이 여기 있는 2y가 짝수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x도 짝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짝수만 적어 놓고 보게 되면 2 이거나 4 이거 그런데 결과가 7 이네요. 7 이라고 하는 결과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자, 여기가 짝수가 되면 여기는 무조건 홀수여야겠네요. 여기는 무조건 짝수니까 여기는 홀수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서 y의 값이 1일 때를 먼저 한번 생각을 해 보면 여기는 5 여야 되고, 여기가 2 일 때는 3 이어야 되고, 3 일 때는 1. 이렇게 세 가지가 가능하네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답을 쓸 때는 얘하고 얘하고 얘를 이제 더해서 답은 4 가지가 되겠죠. 경우의 수는 4라고 쓰는 게 답입니다. 자, 그다음에 인제 어떤 다항식을 이렇게 전개하는데 항의 개수를 구하라고 되어 있네요. 먼저 앞에 있는 이 제곱식을 한번 전개를 해 주게 되면 x제곱, 그다음에 2xy, y제곱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될 거예요. 항의 개수가 이렇게 3 개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3 개의 항은 서로 다른 항이죠. 그때 이 a하고 b하고 분배 법칙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인제 곱해질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x제곱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때 인제 a가 이렇게
곱해지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세 종류가 나오고, 마찬가지로 또 요렇게 있는데 B가 이렇게 곱해지면서 이렇게 세 종류의 항들이 나와서 최종적으로 인제 항의 개수를 인제 보게 되면은 총 6 개의 항이 나온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런 식으로 6 개의 항들이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거를 인제 어떻게 이해하냐면은, 인제 여기에 전개식에서 항의 개수가 3 개, 여기에 항의 개수가 2 개죠. 그래서 각각의 항의 개수를 곱해서 만들 수 있는 항의 개수는 총 6 개. 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도 괜찮습니다. 자, 약수의 개수 무한 구하는 그런 경우인데, 인제 이거 중학교 1 학년 때 배우기는 하죠. 72를 소인수 분해를 해 봐야 되기 때문에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 이렇게 돼서 우리가 약수의 개수를 어떤 식으로 구했었냐면은, 여기 위에 있는 지수에다가 더하기 1을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값을 4, 이 값을 3 해서 지수에다가 더하기 1을 한 그 결과값을 이렇게 곱해서 인제 약수의 개수를 구했어요. 이 원리에 대해서는 이제 중학교 1 학년 내용이긴 한데, 까먹은 친구들은 다시 한번 찾아보기를 권장하고, 그다음에 인제 새롭게 추가된 72의 양의 약수의 합을 구하세요라고 하는 이 문제인데, 자, 이 문제는 인제 처음 배우겠죠.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여기 나와 있는 소인수 분해를 또 한 번 이용을 할 건데 2의 세제곱까지 올라가죠. 그래서 이거를 2의 어 0 제곱이라고 하죠. 2의 0 제곱이 사실 1 입니다. 그러니까 2가 없는 거. 2가 1, 2가 2 개, 2가 3 개. 이런 식으로 2에 대한 오름차순 정리를 해서 이렇게 쭉 써요, 한 번. 그다음에 3이 없는 거 1 이라고 쓰고, 그다음에 3이 1 있는 거, 3이 2개 있는 거. 3에 대한 오름차순 정리를 해서 이렇게 쭉 써 줍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이렇게 쓰는 이유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72의 약수 중에는 이런 애가 있을 거예요. 어떤 애가 있을 거냐면, 2의 1승 곱하기 3의 1승, 그러니까 즉 6이 약수죠. 그래서 이런 애가 있을 텐데, 지금 이런 애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은, 얘하고 이렇게 곱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2의 제곱 곱하기 3의 1승도 있겠죠. 얘는 12인데 72의 약수 중에 인제 12가 있죠. 이런 애 같은 경우에는 얘하고 이렇게 곱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72의 약수 중에는 그냥 3만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2는 없고 3만 하나 있어서 이렇게 곱해졌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인제 만들어지는, 인제 이 밑으로 존재하는 수많은 이제 약수들은 결국 이와 같은 식을 전개했을 때 만들어지는 항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걔네들을 모두 다 더하라고 했기 때문에 1 부터 해서 이제 2의 세제곱, 3의 제곱까지 이제 다 더하게 된 식은 이제 다음과 같은 값과 같을 거다라고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인제 계산을 해 주면 되겠는데, 여기 앞에 있는 값이 인제 1 더하기 2 더하기 4 더하기 8이 될 거고, 이 뒤에 있는 값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여기 앞에 있는 값은 다 더하면 15죠. 그다음에 여기 뒤에 있는 값을 더하면은 13이고, 15 곱하기 13 하니까 인제 195, 이렇게 답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인제 이렇게 그림 하나 주고 인제 A에서 D 지점까지 가는 방법의 수를 구하세요라고 했는데, 문제 구조화를 잘 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A에서 D까지 가는 게 목적인데 B를 거쳐서 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C를 거쳐서 D로 갈 수도 있습니다. 다른 경우는 없죠. 그냥 갔다가 되돌아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는 이 위로 가거나 밑으로 가거나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한 경우의 수를 보게 되면 일단 A에서 B로 가는 게 4가지가 있고 B에서 D로 가는 게 3가지가 있어요. 여기는 2가지, 여기는 3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의 수는 이제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은 4가지 그리고 3가지의 길을 가기 때문에 연이어서 일어나기 때문에 4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그리고 곱사건이죠. 남아있는 3가지 중에서 선택을 한다. 그래서 12개, 여기는 2 곱하기 3에서 이때 이 2가지 사건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그러니까 얘도 가능하고 얘도 가능한 사건이 있는지를 보게 되면 겹치는 사건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하고 여기 있는 2개의 값을 그대로 더해준 값이 최종 답이 되겠습니다. 자, 지불하는 문제예요. 이제 100원짜리 동전은 하나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100원짜리를 안 쓰는 거, 100원짜리를 하나 쓰는 거 쓰고 50원짜리는 2개죠. 50원짜리 안 쓰는 거, 하나 쓰는 거, 2개 쓰는 거. 10원짜리는 3개가 있다라고 하고 있네요. 10원짜리 안 쓰는 거, 그 다음에 하나 쓰는 거, 2개 쓰는 거, 3개 쓰는 거. 이런 식으로 이제 각각의 동전 단위에 표현 가능한 경우의 수를 사용하지 않는다를 이제 하나 추가해서 여기서 2개, 그다음에 여기서 3개, 여기서 4개가 나오죠. 경우의 수는 이제 어떤 식으로 구했었냐면은 2 곱하기 3 곱하기 4. 그래서 이제 이게 답인 줄 알았는데 문제 조건이 있습니다. 0원을 지불하는 경우는 경우의 수로 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조건 때문에 100원도 안 쓰고 50원도 안 쓰고 10원도 안 쓰면 아무것도 안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 경우의 수를 하나 빼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1을 이렇게 빼주게 되면 24 빼기 1 해서 이제 23. 그래서 이제 이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는 지금 23이 이렇게 답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를 보게 되면은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를 얘기를 하고 있죠. 금액의 수를 이제 작은 거서부터 큰 수까지 이제 이런 식으로 다 쭉 나열을 해야 될 건데 주어진 동전들의 단위를 보고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가장 작은 단위를 보게 되면은 이제 10원 가능하죠. 20원 가능하고요. 이렇게 쭉 올라갑니다. 그리고 40원, 50원 가능하고 60원도 가능하죠. 60원이 지금 이렇게 50원짜리 하나, 10원짜리 하나 이렇게 쓰면 되니까.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제 90원까지 표현이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100원도 가능하고요. 이렇게 봤을 때 10원 단위가 단 한 개도 빠지지 않고 다 나오죠. 10원 단위가 단 하나도 빠지지 않고 1부터 90까지 다 나오기 때문에 그 다음 경우는 100부터 190원까지 다 가능할 거고요. 그리고 모든 동전을 다 사용했을 때 모든 동전을 다 사용하는 최대 금액이 지금 190원이 안 되네요. 정정하겠습니다. 이거 문제 지금 잘못 이해했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은 여기에 4라고 써놔 갖고 조금 헷갈렸는데 10원짜리 4개가 있지 않네요. 그래서 지금 이거 빼줘야 되겠습니다. 40원 안 됩니다. 그러면 다시 보죠. 10원, 20원, 30원이 가능하네요. 10원, 20원, 30원이 가능하고 지우겠습니다. 방금 설명은 못 들은 걸로 해 주세요.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50원을 갖다 얹게 되면은 이제 50원에다가 60원, 70원, 80원이 가능하죠. 50원을 한 번 더 갖다 얹으면은 100원 단위로 건너뛰어서 100원 일단 가능하고 100원, 110원, 120원, 130원까지 가능하고 100원짜리 하나, 50원짜리 하나 얹으면은 150원, 160원, 170원,
180 원. 여기까지 가능하네요. 최대 금액이 100 원하고 근데 50 원짜리 2 개에 이거니까 지금 최대 금액을 보게 되면은 지금 230 원이 최대 금액이거든요. 모든 동전 다 사용했을 때가. 그러니까 인제 거기까지 한 번 더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일단 200 원, 그다음에 210 원, 220 원, 230 원. 이제 이런 식으로 가장 작은 단위서부터 동전 하나씩 인제 이런 식으로 올라오죠. 이렇게 3개 이렇게 올라와서 얘 하나 얹은 거고 100원 하나 얹어서 요거가 이렇게 더해지는 거고 또 100원 하나 얹어서 지금 이거하고 이렇게 더해지는 거고 해서 이렇게 모두 다 쓰는 경우가 인제 최선입니다. 그래서 써서 보게 되면은 지금 여기서 3 개, 여기서 4 개, 여기도 4 개, 여기도 4 개, 여기도 4 개. 그래서 전체 총 최종 파이널한 경우의 수는 이제 3이 있고 4 개가 4번 나왔으니까 3 더하기 16 에서 인제 19 가지가 답이 되겠네요. 칠하는 문제고요. 인접한 영역이 인제 가장 많은 얘가 인제 기준이 되겠죠. 그래서 먼저 여기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은 몇 개 있냐 했을 때 서로 다른 5 가지 색이니까 일단 5개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A로 건너가서 A에 칠할 수 있는 거는 4 개, 그다음 B로 건너가서 B에는 3 가지죠. 2 가지의 색깔을 피해야 되니까. C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인접한 데는 서로 다른 색을 칠하는데 "같은 색을 또 써도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C에는 3 가지고 D에도 인접한 영역 2 가지만 피하면 되기 때문에 3 가지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경우의 수는 5 곱하기 4 곱하기 3의 세제곱 해서 20 곱하기 27 해서 540 이렇게 나오겠네요.